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상호 경기도 의원이 최근 LG 헬로비전 대담에 출연했습니다. 임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들이 각종 중첩 규제로 개발에 제한을 받음에도 제대로 된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한때 미군기지 면적만 전체의 42%를 차지하며 각종 개발이 제한됐던 동두천시. 70여 년 동안 추정되는 피해액만 22조 원에 달합니다. 동두천에 있던 미군 대부분은 현재 평택으로 옮겨갔지만 여전히 중심부에는 미군 4천여 명이 주둔하고 있고 기지 반환도 늦어지면서 개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상호 경기도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동두천의 현실을 모른다며 더 이상 보상을 미뤄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지 이전으로 특별법을 통해 지원받는 평택처럼 미군이 여전히 주둔하는 동두천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지금 동두천이라고 하는 곳에 미군이 아예 없는지 알아요? 이거는 이제부터는 국가는 동두천에 대한 그 보상을 빠른 시간에 좀 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집중 투자도 요구했습니다.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뭘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큰 100평짜리를 뭘 만들면 동두천에 예산 10만 원 주고 10만 원짜리 가지고 만들었을 때 100만 원짜리고 10만 원짜리의 그 상품이 보러 오는 그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이것이 볼거리라고 정주인구, 유동인구가 올 수 있겠느냐. 임 의원은 또 각종 규제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다른 경기 북부 지역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주문했습니다. 포천 오폭 사고 역시 예견된 일이었다며 국가가 이 지역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그 고통을 우리 국가가 너무 무시하고 방치하고 살았던 상황이 이번에야 그 터진 건데 군사보호지역 특별법 만들어줘서 그분들에게 행복이 조금이라도 찰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국가가 해줘야 된다. 이외에도 임 의원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동두천 나들목 설치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도에서 간판이나 담벼락이 쓰러지거나 무너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13일 오전 10시 반쯤에는 수원역에서 수미터 길이에 달하는 담장이 보행자 도로 쪽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부러진 나뭇가지가 전선을 건드리며 신곡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오전 11시 기준 강풍과 관련해 총 101건의 소방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건네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강수현 양주시장의 1심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벌금 80만 원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내년 양주 신도시의 학교 2곳이 개교할 예정인 가운데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이 학교명 공모를 진행합니다. 신설 예정인 학교는 가칭 옥정 1중학교와 회천 3초등학교입니다. 옥정 1중학교는 34학급 규모로 내년 3월 개교 예정이며 45학급 규모의 회천 3초등학교는 내년 9월 개교 예정입니다. 공모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5일부터 28일까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된 학교명은 내부 검토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다음 달 15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포천시 민원콜센터가 개소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총 6만 5,320건의 민원 상담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시는 민원콜센터 개소로 전화 돌림과 불친절 등 4대 불만 사항을 해소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95.8점을 기록하는 등 신뢰받는 민원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던 인천에서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4일 오전 6시까지 인천에서 접수된 강풍 관련 피해 신고는 모두 33건입니다. 구조물 낙하와 이탈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무 전도 6건, 기타 1건이었습니다. 모두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안전 조치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기상청은 지난 12일 인천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했다가 13일 오후 6시쯤 옹진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했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한국 GM이 철수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들이 잇따랐는데요. 한국 GM 내부 직원들은 막연한 철수설과 위기설을 자제해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GM이 소형 SUV 생산 공장을 대체할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불안감부터 키우는 외부의 시각을 경계한 것이었는데요. 오늘은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 GM 지부장을 통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미니 인터뷰로 전해드립니다. 그렇게 바로 그러면 차량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가격이 되면 사실 이 미국 시장에서는 저희들이 생산해서 보내는 차들은 엔트리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델이나 다른 차종보다 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차종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로 이 소비자 이 관세 25%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바로 이 차량 가격에 반영될지 이거는 좀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언론에 좀 그런 반감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철수설, 물론 2018년에 군산공장에 애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 단 한 번도 회사가 회사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의 취재가 좀 명확히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또 한 가지는 현재 한국 GM에서 생산하고 있는 차종들이 과연 대체지가 있느냐, 이 정말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하는 이 차량들을 그러면 이 관세라는 이유만으로 생산지로 이동한다? 그럼 어디에서 생산할 건데? 저는 단언하는 데 없습니다, 현재로서. 그렇다면 한국 GM이 단시간에 뭔가 큰 변화가 있기에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2018년에 맺어진 산업은행과의 기본 합의, CSA라고 불리는 기본 합의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상황이 터지고 나서 상황에 몰려서 졸속으로 합의하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이후에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한국 GM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저는 종합적인 대책들을 미리미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저희가 8,090억이라는 적지 않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회상의 절차를 밟아왔는데요. 이 8,090억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감시해야 될 산업은행,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그 기본적인 합의 내용조차 한 번도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보완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 자동차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여기에 지원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지원을 할 거냐, 어떻게 쓰이게 할 거냐, 그리고 한국 GM뿐만 아니라 한국 GM과 연관되어 있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묶어서 함께 공존하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녹아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산불이 경북 북부를 덮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이재민과 침체한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경북의 희망을 일하는 캠페인을 계속해서 이어왔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경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 2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다 타버린 주택 3,669채를 포함한 4,200여 채의 집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9일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만 3,488명. 이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역시 사람의 온정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이재민들의 생활 전반에서 도움을 주며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원봉사 지원이 몰리며 공식 접수처인 1365 자원봉사 포털의 신청은 마무리된 상태고 지금은 지역별 자원봉사센터에 모집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현장에서는 성금으로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산불 피해 지역의 현황이 철거라든가 보상 문제 때문에 직접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임시주택이 들어선 후에 가전제품이나 이런 생활 도구들을 할 수 있는 후원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북 공동모금회나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를 비롯해 고향사랑이음 홈페이지를 통한 시군별 지정기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기관의 배분 계획에 따라 긴급 생계비 지원 등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복구 활동에 쓰이게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피해 시군에 도움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물품을 기부하고 싶다면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군별로 현재 필요한 물품의 항목과 수량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른 전달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지역의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구매하는 것도 지역 농가에 큰 힘이 됩니다. 또 안동 하회마을과 만휴정 등 화마에서 지켜낸 문화유산을 비롯해 깊은 역사와 맑은 자연을 품은 경북 북부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도 침체한 분위기 극복과 상권 활성화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인천시가 청년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19세에서 39세까지 무주택 청년으로 연소득이 본인 6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기준 2억 5천만 원 이하로 주택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어야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 도시기금 대출 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에는 연 3.5%, 그 외 가구에는 연 3% 이자가 지원됩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고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과 자세한 내용 확인은 인천 청년 포털 인천 뉴스톡톡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DMZ 평화누리길의 명소화를 위해 이야기길 개발 등 홍보 확대 정책을 추진합니다. 도는 먼저 김포와 연천 등 4개 지역에 있는 평화누리길을 중심으로 역사와 민담, 유래 등을 활용한 이야기를 개발해 관광에 활용할 방침인데요. 이야기는 역사 문화와 생태자연, 관광 코스 등 3개 주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연천에는 한국전쟁을 주제로 한 한국전쟁길, 김포에는 덕포진을 주제로 한 조선길 등 특정한 장소에 새로운 이름과 이야기를 붙이는 방식인데요. 도는 경기관광공사를 통해 이야기를 개발 중이며 올 가을부터 이야기 안내판을 설치하고 해설사 등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전파할 방침입니다. 특히 팸투어 같은 국내외 홍보 정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